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체스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아메리체스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드리는 디스클로저입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을 통해서 나눈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어드바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누드린다는 점을 공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당연히 러시아, 유크레인 관련된 얘기와 그것과 관련돼서 오펙하고 다른 중앙은행 이야기하고 뭐 거의 끝나긴 했지만 어닝하고 이번 주에 있는 데이터 경제 지표들 발표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들 뭐 너무나 많이 접하셨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그 이전에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도 그 러시아, 유크레인 그 긴장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해왔었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켓이 엄청나게 이제 하게 반응을 했고 크게 많은 증시들이 크게 떨어졌다가 또 다시 이제 반등세를 또 보였는데 뭐 이게 지금 뭐 저점을 형성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고 뭐 의견들이 다 틀리긴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점,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상황은 뭐 계속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딱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한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생션을 시작한 상태고 주로 이제 경제적인 제재 차원에서 지금 다양한 생션들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아마도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월가 그 전쟁이 지속이 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조만간에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직도 여전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유크레인 사태와 관련된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냐, 헤드라인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되게 벌러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뭐 쇼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반응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저희들 자산 관리하는 쪽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도 않긴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에 오펙 플러스 미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상하기는 그 생산량을 기존에 계획했던 양에서 큰 변동 없이 지금 400,000 하루에 400,000 배럴씩 생산하기로 돼 있는데 계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 유크레인 사태가 있으니까 이것이 뭐 오펙의 그 생산 계획에도 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그것들이 좀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펙 미링과 관련해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유 값이 뭐 WTI나 브렌트 같은 경우도 다 지난주에 100불 이상을 찍었고 지금 약간 후퇴한 상태이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기름을 비롯하여 원유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그 커머디티 상품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름 원유값도 아마 지금 커렉션을 조금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100불 이상 고점을 찍은 후에 아마도 계속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게 지금 보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름값을 조금 스터빌라이즈 하기 위해서 오펙이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예상도 있고 특별히 이란이 이제 오펙에 편입이 돼서 추가적으로 원유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원유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 주 오펙 미팅에서는 시장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을 우리가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의 트렌드를 금리 정책 추이를 항상 우리가 보는데 이번 주에는 호주 중앙은행하고 캐나다 중앙은행 미팅이 있어요.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그래서 RBA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자를 변동을 할 것 같지 않는데 본드 바잉 프로그램은 지난 미팅에서 스탑을 이제 한 상태고 호주 중앙은행의 입장은 인플레이션이 2~3%대로 나오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웨이지가 한 2.3%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RBA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시장은 현재 한 8월쯤이나 돼야지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워낙 지금 커머디티 프라이스나 원유 값들이 지금 폭등세를 탔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물가 상승세는 더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에도 다른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죠. 뱅크 오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넘버가 사실 지난달에 예상했던 거 그리고 전달에 비해서도 이제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에 5.1%로 나왔고 코어 CPI 넘버도 4.3%로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1991년 이래로 이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인데 예상하기는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이번 주에 인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는 지금 사실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약간 뭐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계속 지금 높게 나온 상태였는데 지금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 때문에 물가가 더 상승 압력을 받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지금 상황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오히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경우는 그리고 언설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상황에서 또 자칫 잘못 금리 인상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또 시장이나 경제에 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지금 경기나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부분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이 많은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풀어갈 것인지가 아마 시장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파월 의장이 테스모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환경을 보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금리 인상 정책 기조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이 뭐 어떻게 달라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존의 입장대로 절차적인 인상을 methodically 그러니까는 체계적 그냥 단계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건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아마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방향을 좀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상황에 그쪽에서도 헤드라인 뉴스들이 다른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좀 시장이 볼러틀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당분간 이런 변동성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닝하고 데이터 프런트 쪽에서는 어닝 시즌은 거의 다 끝났지만 이제 몇 가지 메이저 컴퍼니들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 데이터 프런트에서는 사실 좀 바쁜 주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전쟁 때문에 뭐 거기에 온갖 관심들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PMI 넘버들, 파이널라이즈된 PMI 넘버들, 뭐 중국 것을 포함해서 각국의 PMI 넘버들이 지금 나올 예정이고, 저머니하고 EU 같은 경우에 이제 CPI 넘버들이 지금 다 이제 나올 예정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매달 첫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난판 페이롤 넘버가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프론트에서 상당히 바쁜 주고
지난달에 난방 페이롤 넘버가 예상보다 훨씬 스트롱하게 나왔고 그게 지금 경기 상황이 좋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넘버였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연준이 계획대로 3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 내지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쟁 상황 때문에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50 베이스 포인트 가능성은 이제 낮은 걸로 지금 보긴 하는데 과연 2월 달에 non-farm 넘버가 그러니까 employment 넘버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적으로 스트롱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연준이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대로 러시아 상황과 특별히 관련 없이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은 정책적으로는 기존의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 현재로서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플루이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한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헤드라인 뉴스들이나 연준의 입장, 변화되는 발표 입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사실은 내가 어떻게 내 자산을 운용을 할지 계획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계획에 맞게끔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고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쯤 검토해 보는 그런 시기로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오늘 2022년 2월 28일 어메리츠 에셋의 주간 경제 동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